학교는 나병이 집으로 점점 드라마가 향해 가면서 결말에 다가가겠죠. 자, 이번 영상은 우진이를 가지고 나병이 집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진이와 염혜상이 대화를 할 때 내용 기억나시나요? 산영씨 젊음이 탐나니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욕망, 그게 너의 업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라고 하죠. 죽은 우진이 염혜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염혜상 때문에 죽었다는 걸까요? 우진이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 김치원과 함께 나병이 집에 들어옵니다. 집에서 살게 해주죠. 그때 나병이는 아내 장례는 잘 치렀냐고 하고 김치원은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진이는 어머니 죽기 전에는 밝고 쾌활한 아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죽고 나서 어둡고 우울해졌다고 하죠. 반에서 몇몇 아이가 죽었고 그 물건들이 우진이에게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우진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쁜 짓을 하고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때 실룩실룩 웃기까지 합니다. 악귀죠. 이 상황을 볼 때 몇 가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김치원네는 가난했습니다. 아마도 아내의 병원비로 돈을 다 썼지만 결국 충분한 치료를 못 받고 우진이 엄마가 죽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거죠. 사랑하는 엄마가 돈이 없어 죽은 겁니다. 돈에 대한 욕망 악귀가 이때 우진에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병이는 집도 절도 없어진 김치원을 받아줍니다. 여기서 또다시 기억해야 하는 거. 그런 김치원이 지금은 중현캐피탈의 부사장입니다. 냄새가 나죠. 이 드라마를 관통하는 소재는 가난과 욕망입니다. 장진리의 가난했던 시절에 벌어진 비극적인 아픔, 현대에서도 이 소재를 슬쩍 끼워 놓은 것 같습니다. 대꾸를 이루죠. 우진이 처음 나병이 집에 들어섰을 때 으리으리한 집을 너무 신기해하고 부러워합니다. 우진이는 그 집도 처음이고 나병이도 처음 봤던 거죠. 우진에게는 중요한 일이 두 번 생깁니다. 첫째는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창고가 눈에 들어왔었다는 거죠. 뭔가 욕망이 생길 때 눈이 시뻘개지는데 창고를 보고 눈이 시뻘개졌습니다. 둘째는 구강모가 나병이를 찾아왔을 때 책상 밑에 숨어서 우진이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습니다. 구강모가 나병이에게 말하죠. 며느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를 죽여서 악귀로 만들어 이 집안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며느님은 자기 아들에게 악귀가 물려지는 걸 막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가 그 멍청한 년 얘기를 듣고 날 협박하는 거야 라고 하죠. 그랬는데 구강모가 당시 장진리에서 이장으로 있던 사람을 어렵게 찾아냈고 이장이 갖고 계시더군요. 그 일이 사실이었다는 증거를. 나병이가 태세를 바꿉니다. 원하는 게 뭐냐고 묻죠. 악귀를 없애는 방법은 며느님에게 들었다. 그런데 악귀를 갖는 방법은 며느님에게 듣지를 못했다라고 구강모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악귀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최만호를 찾느냐 아니면 며느님이 만든 금줄 5개로 봉인된 물건을 찾으면 되느냐라고 구강모가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병이가 말을 합니다. 감당할 자신 있어? 집 한 채 줄 테니 그거 받고 꺼져 라고 하는 대화를 우진이 듣습니다. 열심히 듣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를 듣던 우진이의 눈이 시뻘개집니다. 구강모와 나병이의 대화를 들었을 때 우진이를 추론해보죠. 우진이는 가난 때문에 악귀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가 죽었거든요. 염혜상과 나병이의 대화는 악귀 우진이에게는 견딜 수 없을 만큼의 달콤한 얘기입니다. 먼저 가만히 들어보면 태자귀로 악귀를 만들어서 가문을 일으켜 세웠답니다. 우진이 처음 들어와서 여기는 꿈과 희망의 에버랜드라고 생각한 이 집이 악귀를 가지면 나도 꿈과 희망의 에버랜드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만 들어보면 그게 팩트입니다. 이장을 만나서 증거까지 다 찾았답니다. 게다가 그것에 대한 나병이 반응이라는 게 감당할 수 있겠어? 날 협박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집 한 채 값이야 받고 꺼져 라고 합니다. 사실이니까 이런 반응을 한 거죠. 사실이니까 집 한 채도 아무렇지 않게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오면 죽여버린다고 하고요. 이게 가짜면 그렇게 반응할 리가 없죠. 게다가 작가의 깜찍한 대사가 있습니다. 악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구강모가 말하죠. 이게 귀신 들렸다고 하고 귀신 씌인다고 하지 귀신을 갖는다 그렇게 말을 잘하지 않잖아요. 마귀를 가져, 악마를 가져, 사탄을 가져 그렇게 잘 안 씁니다. 사실 이게 누구를 위한 대사일까요? 악귀 우진이를 위한 대사입니다. 가져도 목마른 갈증, 갖는 게 전공인 악귀에게 악귀를 가지면이라고 기름을 끼얹어 준 겁니다. 꿈과 희망의 동산을 통째로 갖는다는 건 악귀 우진으로서는 미칠 것 같은 설레임 아니겠습니까?
아귀 우진이의 눈이 시뻘개집니다. 한 걸음 더 나가보죠. 나병이가 여매상에게 한 말 중에 곰곰이 생각해 볼 단어들이 있습니다. 날 협박하는 거야? 라고 하죠. 집 한 채 값이니 받고 꺼지라고, 또다시 오면 죽여버린다고. 만약 그 물건들이 나병이에게 있다면, 그걸 가정을 하게 되면 이 대사를 들으면 대사가 이해가 됩니다. 만일 그 물건들이 나병이에게 없어요, 어딘가에 있고 나병이도 찾거나 아니면 숨겨뒀다면 대사 분위기가 좀 어색하지 않나요? 나병이 집에 없다면 차라리 찾아올 경우에 대한 거래를 하거나 뭐 그러겠죠. 아니면 나도 몰라 라고 하고 부정하며 웬 미친놈이, 그 정도로 모른 척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이전에도 김치원이 편지를 가져왔을 때 누군지 당장 찾아오라고, 빨리 찾아오라고 나병이가 소리소리 질렀습니다. 나병이 집에 있던 겁니다. 집에 부기를 가져다 주는 악귀인데, 봉인하지 않고 보관하는 물건인데, 그걸 누군가가 이장을 통해 확인하고 자꾸 집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살인의 만행들, 부기를 가져오는 신주단지가 누군가에게 들통난 거죠. 다시 한 걸음 더 추론을 해보죠. 아귀인 우진은 드라마에서 넘쳐나는 호기심으로 닥치는 대로 뒤지는 습성을 보였습니다. 눈이 빨개지면서 호기심이 넘쳤던 곳, 바로 창고입니다. 악귀를 가질 수만 있다면 아마도 아귀 우진은 미칠 듯이 찾았겠죠. 분명 구강모라는 사람이 그 물건들을 어떻게 찾느냐고 했으니까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리고 우진이는 자기가 봤던 창고도 뒤졌을 겁니다. 거기서 물건을 찾았겠죠. 악귀를 가지려고 했겠죠. 자, 근데 아귀 우진은 자살을 합니다. 아귀가 자살을 하는 경우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봤을 때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못 이긴 우진 역시 자살했다고 여매상이 말을 했거든요. 혜상이가 자살 현장을 봤을 수도 있겠죠. 아귀는 혼자 스스로 쪽팔려서 자살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진이 어떻게 자신의 수치스러운 욕망을 봤을까요? 친구 윤정이에게 했던 것처럼 찬물을 확 끼얹던가, 찬물을 끼얹는 모멸감 넘치는 말이 필요했겠죠. 뒤풀이에서 그 아귀에게 속물과 허세를 드러내며 악귀의 신 산영이 했던 방식이 기억나죠. 아귀는 돌직구가 제격입니다. 모멸감 넘치는 말들, 악귀는 악귀의 속내가 보이기 때문이고 견디지 못하고 뱉어버리죠. 누군가의 욕망에 의해서 희생된 악귀가 가장 혐오하는 것 중 하나가 뭘까요? 누군가의 욕망이겠죠. 그래서 악귀는 사람들 안에 있는 악귀 같은 욕망을 조롱하고 모욕감을 줍니다. 현타가 오게 만듭니다. 우진과 혜상은 친구였죠. 엄마가 죽고 귀신도 보이고 아무도 자기 편이 없던 혜상에게 친구 우진이 생겼습니다. 우진이 가정부 아줌마를 죽이려 할 때도 거짓말로 구해줬던 건 혜상입니다. 혜상이는 외로웠거든요. 창고를 뒤지던 우진과 혜상은 어떤 방식으로 대면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혜상의 현타오는 아귀를 향한 돌직구, 우진의 자살.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라는 대사가 나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우진은 악귀를 갖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아마도 여매상이 악귀였기 때문입니다. 악귀는 자기가 들어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여매상에게 악귀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그 여매상의 악귀로 인해 아귀 우진이 현타가 왔고 자살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매상의 다리 위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우진이 대신 귀신에게 끌려가 소멸되죠. 그때 슬퍼하는 여매상의 대사를 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가지마. 나 혼자 두고 가지마. 이제 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니? 라고 울며 괴로워합니다. 죽었던 친구가 다시 갔는데 마치 처음 죽은 사람을 본 것처럼, 아니면 유일하게 남은 자기 사람을 떠나보낸 것처럼 대사를 하죠. 여매상은 외톨이입니다. 왜 외톨이 같은 서러운 대사를 했을까요? 꼬마 여매상은 자기가 악귀에 들린 모습을 봤고 어머니가 죽는 걸 봤습니다. 여매상은 이후에 내가 엄마를 죽였다는 자책으로 쭉 괴로워했죠. 한청을 듣기도 했고요. 할머니 나병이는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자기는 귀신이 보입니다. 그나마 친구가 그런데 하나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도 죽었습니다. 엄마와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무도 여매상 곁에는 없죠. 자기 사람들은 모두 불행하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두고 가지마. 이제 난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니라는 대사를 했던 겁니다. 혜상이는 악귀에 들려 엄마도 죽었고 이제 하나 생긴 친구 우진이도 죽인 겁니다. 자, 김치원을 추론해보죠. 사실 김치원의 이야기를 추론해볼 수 있는 단서들이 많지는 않죠. 그저 운전사였고 집안의 모든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캐피탈 부사장이 된 겁니다. 먼저 김치원은
나병이 집안에서 오래도록 굳은 일을 도맡아 한 사람입니다. 그 집 분위기를 좀 알았겠죠. 그때까지 김치원은 특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충성됐겠죠. 그 집에 악의 괴수 염제승 나병이의 수족 같은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염혜상 어머니가 죽을 때도 따라붙어서 시키는 대로 물건을 회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들이 죽었습니다. 혈육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죠. 왜 죽었을까요? 그냥 단순히 자살을 해서 죽었다 정도로 알았을까요? 아니면 염혜상과 관련되어 죽었다고 생각했을까요? 당시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던 김치원이 꼬마 염혜상에게 벌어진 일들과 집안에서의 자살 사건을 몰랐을 리는 없습니다. 아들의 죽음의 악귀, 염혜상이 연결됨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김치원은 구강모가 나병이에게 계속 편지를 보냈을 때 그걸 받아서 전해준 인물이었고, 나병이는 김치원에게 당장 빨리 그놈을 찾으라고 했었습니다. 악귀, 귀신, 태자귀, 살인, 그런 내용이 구강모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잖아요. 김치원이 몰랐다고 하면 그렇게 나병이가 소리소리 지르며 일을 시킬 리 없습니다. 김치원도 알고 나병이도 알고 우리의 이 이야기를 갖고 협박하는 놈이 있는데 왜 아직도 못 찾느냐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게 더 적합해 보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본 김치원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내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나병이는 구강모가 왔을 때도 그 일을 막기 위해 집 한 채 값이야라고 툭 던져줄 정도로 뭔가를 지켜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김치원에게는 부사장이라는 집 한 채 값일 겁니다. 김치원도 알게 된 거죠. 그 물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 거죠. 이 일을 오래도록 지켜보고 서로 알 거 다 알아서 수족같이 부릴 수 있는 사람, 그게 김치원입니다. 게다가 그 회사도 실질적으로 맡고 운영을 하게 됩니다. 나병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염혜상이 들어오면 후계자가 돼서 자신의 입지도 바뀌겠죠. 김치원은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져야 할 게 있고 막아야 할 게 있습니다. 김치원은 아들을 죽인 게 염혜상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염혜상이 원수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또 집안에선 후계자입니다. 원수도 죽고 후계자도 죽으면 아들 원한도 갚고 중년 캐피탈은 완전한 자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나병이 일가가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며 몰락하는 과정에 또 다른 욕망덩어리 김치원이 기름을 끼얹을 것 같습니다. 김치원을 지켜봐야겠죠. 나병이는 왜 그 물건들을 갖고 있을까요? 저주 같은 부귀를 가져다 주는 악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재벌로 만들어준 악귀인데 어떻게 버립니까? 그런데 그 악귀가 가족도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 부귀를 가져다 주는 건 언제나 땡큐인데 잘 모셔놓은 이 악귀가 통제가 안 되면서 가족을 죽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화로 최만월 얘기만 나오면 공포스럽게 히스테리를 부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버릴 수는 없고 악귀가 되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가 나병이에게 공존하는 거죠. 나병이가 집안 곳곳에 CCTV와 보디가드들을 배치한 이유 같습니다. 구강모는 나병이에게 있던 그 물건들을 갖게 됩니다. 악귀에 들렸고 봉인했고 그러다가 실패해 죽게 됩니다. 그 물건들이 바깥 세상으로 나온 거죠. 물건들은 다 찾지를 못했습니다. 밝혀지지 않은 물건이 나병이의 집에 창고에 있습니다. 우진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소설 한번 써봤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